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요즘에 부모님 특이 뭐냐면 엄마 그 좀 버려요, 바꿔요. 요즘 누가 이런 거 쓰니까. 그러면 뭐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이 요즘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냅둬라. 난 이게 더 좋아. 요즘 거보다 옛날 게 더 좋아. 이거는 그 당시에 최신이었고 얼마나 비싸게 하는데 이게 바로 자녀 입장에서의 얘기하는 게 FC님이고 이 어머니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객님이 아닐까요? 네, 저 정도로 바꾸라는 게 FC님이고요. 아니다. 예전 게 좋다. 이게 사실 고객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 나이가 들면 오래된 물건을 직접 정리하기가 참 어려워서 시골집에 가면 뭐 고통품이나 잡동사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 부모님 혼자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보험도 혼자 가입하고 유지하고 정리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담당 FC가 있어야 더 좋은 보험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더 합리적인 보험으로 용도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못한다는 거죠. FC님과 함께 용도 변경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라는 말씀이고요. 실손에 대한 보험들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이 실손 의료비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손 의료비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진단비처럼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매년 입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 한도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새로운 통원 한도도 생성이 되죠. 근데 우리가 팔고 있는 치료비도 어떻게 보면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가지 보험으로 보면 한 번 또는 세 번 새로운 치료비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치료비들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금액에 대한 새로운 치료비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손 의료비하고 비교하면 좋은 비교 포인트가 되거든요.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실손을 좋아하는 포인트를 치료비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손 의료비는 끝까지 유지가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중간에 어쨌든 안녕을 해야 되고 끝까지 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실손을 내려면은 정기납입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0세까지 실손을 보장을 받으려면 100세까지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100세까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실손 의료비는 미확정 보험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미확실한 거, 미확정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실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실손을 너무 믿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손은 미확정 보험인데 반해서 치료비는 끝까지 유지가 되잖아요. 납입기간만 채우면. 그래서 치료비는 확정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실손을 어떻게 보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손을 너무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실손도 용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수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땅이 수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땅 수용과 실손 수용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국에 저도 제 땅이 좀 있어서 이렇게 수용 당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수용이 이렇게 많이 돼요. 생각보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엄청나게 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면 땅이 없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실손이 앞으로 강제 전환됩니다. 그건 뭐냐면 땅이 강제 전환되는 것처럼 수용되는 것처럼 바로 실손 수용이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의 기준을 보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별로 이렇게 쭉 세대별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중에 물론 1세대와 2세대 초기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원하면 끝까지 용도 변경을 안 하고 끝까지 수용을 안 당하고 끝까지 실손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2013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2세대 실손부터는 가입 주기에 따라서 실손이 강제 수용이 됩니다. 강제로 거의 다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1세대도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서는 수용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들이 보면 매일, 매월, 매년 전환 이슈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13년 4월 1일부터 판매된 실손은 재가입 주기가 15년이거든요. 그럼 2013년에 15년을 더하면 2028년 4월 1일부터는 강제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5세대 실손으로
강제 전환 당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보험료에 차익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 차익을 가지고 뭘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이 수용이 되면 평소에 그냥 토지였어요. 그래서 임대료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걸 수용을 해서 그 땅으로 건물을 사면 어떤 가치들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수용과 시설 수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토지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을 법률 절차로 강제로 사용을 하긴 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시설 수용은 보험재정 안정과 형평성 회복을 위해서 2013년 4월 이전에 세대 변경 공고를 하는 것. 그 이유는 강제 전환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수용을 하면 잃는 것도 있어요. 잃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실손 수용을 당하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장이 좀 컸는데 보장 축소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조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조금 위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는 게 있죠. 보통 땅을 수용을 하면 원래 땅값보다 좀 더 줍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팔기 어려운 또 토지를 수용됨으로써 더 좋은 건물이나 부동산을 살 수 있죠. 실손도 마찬가지죠. 강제로 전환되긴 하더라도 보험료가 일단 낮습니다. 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장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필요한 만큼 공정하게 이 보험금을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잉 진료를 줄이고 필요한 진료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어떤 거냐면 새로운 자산 포트폴리오, 보상금으로 좀 더 좋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좀 더 좋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실손 그 차익을 가지고 우리가 실손은 아까 불안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해서 리밸런싱, 그러니까 내가 좀 믿고 있던 실손에 대한 보장을 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술비라든지 이런 중입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리밸런싱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는 게 실손 수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첫 시간이었는데요. 두 가지를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진단비나 이런 것들로는 사실 치료비를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고객들이 굉장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용도 변경이라고 좀 해보자. 그래서 드라마틱한 용도 변경의 부동산의 사례를 말씀 좀 드렸고, 고객이 굉장히 좋아하는 실손 의료비를 활용해서 실손 의료비에 대한 고객들이 좋아하는 매년 생성되는 포인트, 이게 이제 치료비 포인트랑 비슷한데 실손 의료비는 끝까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미확실 보험 소리는 확정 보험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도 수용이 되면 그 수용되는 그 땅의 차액, 그 수용되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이 그 수용되는 부동산 근처로 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거의 전 국민이 5세대 실손 전환을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실손 의료비가 전환이 되면 보험료는 거의 한 60에서 70%는 싸지거든요. 그 차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치료비라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보험으로 용도 변경을 하시면 고객님의 보장이 훨씬 더 풍요로워져서 동력병 없는 치료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또 2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